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적인 투자 마인드 G2입니다. 오늘은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 말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돈 모으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10초만 눈을 감고 떠올려 볼까요? 어떠세요? 머릿속에 분명히 여러 단어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남들이 잘 모르는 구체적인 방법에서부터 아주 뻔한 방법까지 다양하겠죠. 그렇지만 왜 통장에는 돈이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만 그럴까요? 실제로 주변에 1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는 1억 원 정도는 누구나 모으는 것처럼 10억 원의 자산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 일처럼 말합니다. 이런 말 때문에 돈을 쉽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먼저 돈을 모으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다면 돈을 모을 수 있는 원리를 알아보죠. 이 원리는 크게 세 가지 행동만 반복하면 됩니다. 결심하고, 실행하고, 복귀한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행동을 반복하면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죠. 우선 돈을 모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직접 실행합니다. 나온 결과에 대해 복귀하며 좋은 점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개선합니다. 그걸 기준 삼아 돈을 모으는 결심을 다시 합니다. 자신이 목표한 금액이 모일 때까지 이 행동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 원리가 쉽다고 생각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원리 자체는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직접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지 못한 사람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도 당연히 돈을 모으고 싶어 하죠. 하지만 딱 그 생각만 합니다.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러다 주변에서 누가 돈을 모았느니 이런 소리를 들으면 자신의 통장을 확인합니다. 빈 잔고를 보며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별의별 이유를 갖다 붙이며 돈을 모으지 못한 정당성을 찾습니다. 그리곤 스스로를 위로하며 늘 그랬듯 그냥 살아갑니다. 그들은 누구도 결심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실제로 해보진 않죠. 하지만 우린 달라야 합니다. 결심하고 실행하고 복귀해야 하죠. 그렇다고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목표를 이룰 확률은 제로죠. 자, 그럼 이 원리에 대해 각각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첫 번째, 결심입니다. 돈을 모으겠다고 마음 굳게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저 생각만 하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생각은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흩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결심하면 그 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으로 이어지고 돈에 대한 생각은 끊임없이 머릿속에 남겠죠. 이런 생각이 직접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이때 돈의 값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으겠다고 결심해보죠.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니 더 쉽게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 더 많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죠. 결과에 대해 복귀할 때도 더 많은 장단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행입니다. 결심을 통해 생각한 방법들을 의심 없이 일단 해야 합니다. 실행하면 어쨌든 결과는 나오죠. 그 결과가 비효율적이거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복귀를 통해 장단점을 확인하고 다시 결심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되죠. 실행을 할 때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묵묵히 수행할 수 있는 의지력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돈을 모으기 위해 어떤 실행을 하는지 알아보죠. A씨는 1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월 실수령액이 180만 원이며 매월 약 150만 원을 사용합니다.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은 360만 원입니다. 부족한 64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먼저 수입을 늘리려면 월급을 높이면 됩니다. 승진을 하여 연봉을 높일 수 있죠. 아니면 더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빠르게 결과를 보기는 어렵죠. 그럼 동시에 수입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집에서도 소자본으로 해볼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 전자책 발행, 웹소설 연재,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유튜브, 배민 커넥터 등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죠. 이때 본업과의 연계성과 관심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A씨의 직업이 마케터라면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나 전자책 발행을 추천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서 중요한 시장 분석, 제품 마케팅 등이 마케터로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최근 마케터 직군으로 취업이나 이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때 회사의 실무나 요구되는 역량 등 구체적인 내용의 전자책을 발행한다면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가 평소 웹툰이나 웹소설을 즐겨본다면 웹소설 연재 역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고정비와 생활비로 구분해야 합니다. 고정비는 불필요한 것이 있나 확인해야 하죠. 대표적으로 보험료와 주거비 등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지인의 부탁으로 들어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 경우 중복되거나 전혀 필요 없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합치거나 해지하여 보험료를 줄일 수 있죠. 주거비는 집의 퀄리티가 자신에게 적당한지 확인합니다. 다만 주거 공간은 삶에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기준보다는 조금 널널한 기준이 좋죠. 퀄리티를 포기할 수 없다면 주거비가 평균적으로 낮은 동네로 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월세와 전세 비용을 비교하여 더 저렴한 방법으로 계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생활비에서는 취미 활동으로 사용되는 과도한 비용을 줄여야 하죠. 그렇다고 취미 생활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주변에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취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독서는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밀리의 서재 같은 전자책 플랫폼을 사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수많은 책을 읽을 수 있죠. 산책 역시 건강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죠. 세 번째는 복기입니다. 복기란 바둑의 용어로 끝난 시합의 내용을 비평하기 위해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돌을 놓는 행위를 말하죠. 결심을 통해 얻은 방법으로 실행을 했다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럼 결심하는 순간부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처음부터 살펴봅니다. 그 안에서 좋은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부족했던 부분은 그 이유를 찾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습니다. 이렇게 찾은 방법을 참고하여 목표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한다면 돈을 모은다는 목표로 확실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 모으는 법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생각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이 원리를 반복한다면 반드시 목표한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제가 좋아하는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변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